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 스푼 같은 만 스푼. 만 스푼 같은 한 스푼. 다시 할게요. 만 스푼부터 만 스푼. 한 스푼 같은 만 스푼. 저 완전 큰 누나 소리였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초를 책임지는 영문법 한 스푼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한 15분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법 한 스푼은 영어 기초가 부족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능을 준비하거나 혹은 영어 내신에서 조금 기초가 부족했던 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항상 뭐 이렇게 방에서 주무시기 전에 혹은 뭐 이렇게 버스에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해주시고, 단 영상을 보고서 조금 더 효과를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꼭 복습을 챙겨서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하는 영문법 한 스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토픽은 뭐다? 테레 수동태. 그럼 이제까지 공부했던 건 뭐였나요? 자,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는 이제 주어가 이제는 중심이 되는, 그죠? 주어가 그 행위자의 중심이 되는 능동태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수동태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왜 하는 거예요? 왜?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에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영어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중요한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인공이 주어, 그 행위자가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목적어가 또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 저는 세종을 좋아해요. 뭐 김세종, 박세종, 이세종도 있고 곽세종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세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드셨다. 그런데 한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한글이 중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글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다? 세종대왕님에 의해서 창제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글이 좀 더 중심이 올 수 있을 때, 그죠? 이렇게 또 주어를 우리가 사물로 바꿔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동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만 딱 해서 오시면은 좀 더 이해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 이해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다. 행위자랑 동사가 능동의 관계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건 이 형태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태를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능동의 관계다. 능동태. 수동의 관계다.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행위자가 스스로 행동하는 상황이에요. 내가요 사랑을 해요. love you. 그러면 이거는 능동태예요. 근데 너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어색한 것 같지만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것에 작용, 너라는 사람들이 나 어떤 작용을 받아서 당한 사랑을 받는 상황, 이럴 때 우리가 수동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능동태는 자연스럽게 주어가 땡땡하다라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지만, 수동태는 뭐다? 되다, 받다, 이런 식으로 당하다라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래요. 자, 얘들아, 공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능동일까 수동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당연히 능동태라고 답변을 여러분이 주실 걸 기대하고 물어본 거거든. 얘들아, 공부하다는 뭘까? 맞아요. 능동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답변이 공부하다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요! 이러는 거였어요. 내가 왜? 그랬더니 저는 항상 공부 당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 그런데 이왕이면 공부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좋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런데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창제가 되어지다, 만들어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라고 말할 경우, 즉 주어가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서
받아서 당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로 써준다? 수동태의 문장을 써준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의 방법 우리가 감을 잡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동태를 그러면 영어로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한국어로 개념은 넣어놨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주냐는 거지. 자, 영어로 할 때는요, 우리가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ed형을 써주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이제 문법서에서는 뭐 피피꼴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의 형태다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이제 by 플러스 행위자가 붙는 경우도 있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영어 예시 문장을 같이 봐야 돼요. 로미오 막 이러면서 우리 줄리오? 뭐야?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자, 우리 서양판 성춘향과 이몽룡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 이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줄리엣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줄리엣은 사랑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줄리엣을 보내주세요. 문장의 중심으로. 자, 뚜루루루 뚜뚜뚜뚜 문장이 앞으로 가요. 이동했어. 그럼 줄리엣 주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e 플러스 우리 be ed니까 줄리엣 3인칭 단수잖아. 비동사 뭐 써줘야 돼? is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이 됐던 동사 love인데 ed의 꼴로 써주면 되니까 is love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로미오가 어때요? 원래는 사랑을 주는 행위자였기 때문에 by 플러스 행위자에서 by Romeo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능동과 수동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능동에서 지금 주어였던 것이 어때요? 지금 by 플러스 행위자로 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어였던 것이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것이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주어에다가 비동사 플러스 VED의 형태로 해주면은 사랑 받는다라는 형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면은 by 귤이 이러면 귤에 의해서 만들어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나 시나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by 플러스 작곡가 이름, 시인의 이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했듯이 동사는 be 플러스 VED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by 플러스 명사 또는 대명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시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 제가 능동태 문장을 볼 테니까 같이 수동태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청소를 합니다. 치웁니다. I clean the hallway stairs. 우리가 그 층계 계단 이런 데를 다 치우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the hallway. 근데 이 hallway stairs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 입장에서는 청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 지금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가 어떻게 와? are 이렇게 현재형으로 왔고, 자, clean의 ed형 붙어서 cleaned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는 by. 근데 어때요? I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다? 목적격의 형태로 이렇게 써주는 거. 왜? 이거 왜 그럴까? 제가 물어볼게요. 왜 by 뒤에는 목적격 대명사를 써줘야 될까? by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치사예요. 맞아. 전치사인데 제가 옛날 예적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전치사 뒤에는 무엇이 온다? 명사. 그치? 명사. 명사 또는 by 플러스 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뭐가 와요? 목적어가 온다.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요 by 때문에 목적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이요, respect, 존경합니다. 행위
뭐예요? 존경하다. 누가? 얘네들이요. 자, our principal. 교장 선생님을 존경한대요. 자, 그러면 이 교장이 목적어잖아요. 그죠? 이 교장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교장은 학생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주어로 가게 되면은 our principal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뭐로 써준다? is로 써주고 그 다음에 respect의 ed형의 respected 이렇게 되면 받아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도 사랑하다가 있고 사랑받다가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 걸 공부를 할 때 사랑하다는 능동의 형태고 사랑받다라고 하는 거는 수동의 형태구나.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다 받다의 그런 체인지를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ed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럼 행위자가 누구였어요? 원래 능동태의 문장에서 by all the students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제가 예시 문장 기억나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종 invented 한글. 창제, 발명했습니다. 한글, 근데 어때요? 지금 시제가 발명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비동사에 과거형이 온다. is가 아니라 was로 돼야 돼요. 한글 was invented. 자, 피피꼴, 그죠? 과거형, ed형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by 행위자, 누구에 의해서? 세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능동과 수동태의 문장을 같이 비교해서 해석과 분석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by 플러스 행위자를 별도로 수동태 문장에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거를 굳이 나타내지 않는다는 건 이거 중요하다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지. 안 중요하니까 생략을 하는 거야. 영어는 중요할수록 앞에 두고 강조하고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생략하거나 이럴 경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굳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에펠타워는요 1889년에 지어졌어요. 근데 굳이 누군지를 밝힐 필요가 없어. 그냥 왜? 에펠타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누구에 의한 것보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하지 않을 때 행위자를 또 한국어가 틀린다 그러지.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window was broken. 어때요? 지금 창문이 깨졌어요. last night. 왜? 누군지 몰라서 안 쓴 거야. 만약 누군가 명확해. 귤이가 깨먹었어. 아유, 그 귤이 맨날 덜렁대더니 창문 또 깨먹었어. 이러면은 by 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땐 넣어줄 수 있지만 깨고 어때? 튄 거야. 비속어 썼네요. 튀었어. 막 도망갔어. 그래서 누군지 몰라. 아침에 열이 받는 상황이야. 야, 누군지 모르지만은 창문 누가 깨고 도망갔어. 창문 입장에서 깨어짐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 왜? last night이라고 하는 과거를 알려주는 부사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 was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roke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물어봤더니 선생님, 원래 이거 비동사에 주어에다가 동사의 ed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broken이라고 하는 거는 ed형이 아니라 en으로 끝나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That is very good question.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ed형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과거 분사형이 꼭 ed로 안 끝나는 이런 불규칙한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동사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워주셔야 돼요. 사전 뒤쪽이나 3단 동사 변화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과거 분사형이라고 해서 PP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꼭 ed형으로 끝나는 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ed를 붙여주시면 그래도 얼추 사람들이 알아먹긴 알아먹어요. 근데 정확한 영어는 아니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또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 이야기 나왔어요. 자, 마가렛 대처는요 is called 불렸습니다. 자, 불립니다. 뭐라고 불려요? The Iron Man.
아이언맨이 아닌데 아이언 레이디.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해서 맨이 튀어나왔어. 자, 철의 여인. 자, 아이언맨 하면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수트를 입고 막 붕붕붕붕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마블 그 스튜디오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이언맨이거든요. 저 진짜 좋아해서 아이언맨 이렇게 죽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계속 다시 또 아이언맨 시리즈 반복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자, 아이언이라고 하는 건 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트, 철로 만들어진 사람, 아이언맨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lady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이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뭔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마가렛 대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리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일반 사람일 때 by people 이거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왜? 너무 다수고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문장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거를 써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 예를 들어 BTS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라고 하자. 근데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하는 걸 표현하지 않아도 BTS는 사랑을 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The film was translated incorrectly. 자, 필름은요 was translated 뭐예요? 잘못 번역되어졌다. 근데 이거 누가 번역해요? 당연히 통번역가가 하겠지. 너무 자명할 때도 안 써줄 수 있다. 그래서 누구인지 너무 뻔히 알 수 있을 때 by the translator 안 써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치? be 플러스 우리가 동사의 ed형, pp꼴에다가 by 플러스 행위자를 이렇게 뒤로 빼주는 그런 공식이 있지만 by 플러스 행위자가 역시 생략될 수 있다. 왜? 안 중요하거나 굳이 알고 싶지 않거나 너무 뻔할 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제까지 선생님 이렇게 수동태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자, 수동태의 가장 큰 공식은 능동태로 만들었을 때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I love you. You are loved by me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You 이렇게 주어로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뭐야? 스스로 혼자도 잘 선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자동사라고 했죠. 목적을 취하는 거 혼자 못 써서 다른 게 필요해 다동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즉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주어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가 없다. 왜? 능동태에서 이미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자, 볼게요. 지금 그래서 he was disappeared all of a sudden. 갑자기 그가 없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어로 될 것 같지만 actually 자 실제로는 disappeared라고 하는 사라지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주어가 그냥 이 동작에 그냥 끝나는 거지 이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두 번째 볼게요. The subway was arrived. 왠지 한국어로 말하면 될 것 같아. 지하철이요. 도착되어졌다. 말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한 지하철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arrive는 자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이것도 틀린 문장. 그래서 바르게 고쳐주려면 he disappeared 또는 the subway arrived 이렇게 딱 끝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챙기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네요. 이라는 것들 이렇게 disappear, 그 다음에 arrive 이런 동사들을 챙겨놔야 돼요. 어떻게 나올까? 문제로 나오면 딱 이렇게 나오겠지.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데 수동태로 어때요? 끼워 넣기 해서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찾으시오.
틀린 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식의 내실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어법 문제로도 역시 나올 수 있고. 자동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세트, 수동태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동태 네 번째, 수동태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아직도 수동태를 왜 쓰는지 느낌이 안 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드릴게. 여러분들이 배탈이 났어.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어. 죽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했는데, 딱. 당신은 치료비를 먼저 지불하셔야 됩니다. 라고 엘리베이터에 딱 써져 있어. 그럼 봤을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아니 뭐 알아. 돈을 내야 되는 거 너무 알지. 아는데 내가 당장 아파 죽겠는데 돈 먼저 내세요. 이러면 어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자, 그런데 치료비는 선불입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당신은 반드시 돈을 먼저 내야 됩니다. 해서 유라고 해서 능동태로 하는 것보다 치료비는 선불입니다. 먼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치료비 먼저 내야 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당신은 먼저 돈을 내야 된다 라고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어때? 격식을 차린 것 같고 한번 돌린 듯한 느낌이 나지? 맞아요. 자,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쓰느냐면 좀 더 격식체, 논문, 신문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라든가 혹은 뭐 기사, 그죠?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수동태라는 거지. 이제 공식적인 표현, 격식을 차린 표현 이런 데서는 항상 수동태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올림픽 볼게요. 오, 올림픽 얼마마다 열려요? 그냥 5년이야, 10년이야. 아니야, 4년마다 열려. 상식이니까 알고 가자. 자, 올림픽은요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이 내가 10개 이러고 해서 여는 게 아니잖아. 자, 얘들아 와라. 내가 올림픽 주어. 나는 생명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올림픽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전형적인 수동태 동사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be 동사에다가 hold에 어때요? 자, PP 꼬린 held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Olympic is held 열려집니다. Every 4 years. 자, 여기서 every는요 매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 4년마다. 그러면 일주일마다 every 1 week, 뭐 every month.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by 행위자. 이거는 당연히 생략이 된 거죠. 너무 뻔하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My laptop was stolen in the cafe. 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어때요? 현재형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현재형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B 플러스 ED의 형태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내 랩탑, 내 노트북, 내 컴퓨터가요. 누가 훔쳐갔어요. 훔침을 당했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도난당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내 랩탑은요, 도난당해졌습니다. 근데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 My laptop이 또 3인칭 단수니까 were가 아니라 was로 써준 거고요. 그래서 was stolen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카페에서 누가 훔쳐갔대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거 진짜 안 훔쳐가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제 외국인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 사람들 너무 신기한 거가 그거래요. 뭐가 안 없어진대. 너무 신기하대, 자기는 그게. 자기 나라에서는 핸드폰, 뭐 지갑 이런 것들을 두고 화장실을 가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친구였는데. 그래서 너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다 들고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안 잃어버리려면 그렇게 다 챙겨가야 된다고. 근데 한국에 와보면 도서관에도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도 이렇게 잠깐 두고 갔다 오고 이런다는 거야. 자기는 그게 너무 신기했대. 그래서 나는 니네 나라가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외여행을 가보니까 이런 도난되는 것들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을 때 그 아예 이런 진짜 케이스 있죠. 가방.
여행 가방을 도난당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놨더니 진짜 대단해. 자물쇠를 끊고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행을 갈 때 그 나라 여행에서 좀 중요한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막 your things can be stolen. 너의 것들은 좀 어때요? 이런 your belongings can be stolen.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다, 도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잡소리가 조금 있었어. 자, 마지막 문장 갈게. 자, 이번에는 you will be given 3 minutes to answer. 자, 이거 조금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given은 주다인데 이게 PP꼴로로 하면 주어지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는 주어지다 3분 to answer, 대답하기 위해서. 좀 어색하잖아요. 자, 근데 얘들아, 주다가 주어지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주어짐을 당하다라는 거는 받다라는 얘기야.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은 주어지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be 플러스 이렇게 given의 형태는 받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you will be given, 너는 받을 것이다. 뭐를? 3분의 시간을 to answer, 대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award, 그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이 주어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을 그냥 받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렸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엑서사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수동태의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이게 목적어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타동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일 경우는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자동이냐 타동이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죠. 1번 볼게요. Tell me, 나한테 말을 해줘요. How, 어떻게 the accident,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자, 근데 뒤에 봤더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도 하죠 지금. 자,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자, 우리 happen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was happen 이렇게 수동태로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happened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happ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동사가 수동태로 이렇게 오답처럼 껴있는 경우가 문법 문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2번 가볼게요. The issue ha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issue는요 고려되어져 왔습니다. For years 수년 동안에 고려되어져 왔습니다. 논의되어서 왔다. 뭔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우리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아, 수동태인 had been considered. 이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Somebody, 누군가요. 그죠? 누군가요? has been given 이렇게 있어요. 자, given은 주는 거고요. been given은 뭐야? 받는 거라고 제가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봤더니 뭐가 와 있어요? me, 나에게 this chocolate, 이 초콜릿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 초콜릿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받다의 의미가 있는 수동태 been given 이거는 안 되고요. has given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여기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치?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조금 우리가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this chocolate, 사물은 직접 목적어.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적어가 띡 하고 나와 있잖아.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has given 이런 식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 가보도록 할게요. All the tickets for the concert. 자, 우리 볼게요. 모든 콘서트를 위한 티켓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진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영화 보다가 sold out 이거 보신 적 있죠? 매진됐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 당연히 이거는 팔려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were sold 이렇게 해서 비동사의 과거형 PP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For decades. 자, 수년 동안에, 그죠? Child rearing advice 보면은 양육이란 뜻이에요. 양육 advice, 양육에 관한 조언, 누구로부터 오는? From expert,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에 관한 조언이요. 이게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길죠? 주어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이게 주어예요. 주어가 has, 이게 동사 시작이에요. has encouraged or been encouraged. 자, 이런 조언이 격려를 했다, 고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 목적어 보도록 할게요. The nighttime separation of baby from parents. 보면은 밤 시간에 어떤 분리예요. 밤 시간에 분리인데 어떤 분리냐? Baby from parents. 부모로부터 아기를 분리시키는 그런 밤. 목적어가 되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의 형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 Been encouraged. 이게 아니라, 자, 고무시켰다. Has encouraged.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엑서사이즈 문제까지 지금 수동태를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겠지만 일단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지 능동과 수동의 구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수동 문장의 형성 be 플러스 우리가 pp의 꼴, 그죠? ed의 꼴로 해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비동사는 시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거형 경우는 was, were, 그리고 현재형 경우에는 am, are, is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의 변화에 따른 수동태, 조동사라든가 이런 거 조합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동태 첫 강의였는데 조금 길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개념에서부터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너무 지금 체할 것 같은 그 기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주셔서 이거를 소화를 시키면 그 다음 강의에서 또 점프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스푼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수동태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See you next time. Bye bye.